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커뮤니케이션 클리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화통한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차분하고 조금 답답해 보이는 그러한 면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들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는 스스로 화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산만해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소유자이고요. 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분한 조용한 스타일이라면 저같이 시끄럽고 산만한 상대방과 만나서 어떻게 잘 지내시겠어요? 너무 산만하시겠어요? 딱 좋으세요? 네. 상대방과 나는 얼마나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과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가. 네. 상대방과 나와의 차이점을 통해서 네. 그 사이를 극복해 나가는 의사소통을 해나갈지. 오늘 본 주제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를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그죠? 다 다르죠. 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차이는 다름의 차이는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만 가지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기업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할 때 긍정적인 갈등과 조금 비생산적인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동료가 갖고 있는 내용, 동료가 품고 있는 불편함, 동료의 내재되어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 관계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보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격을 알면 내 인생이 좀 더 해피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사람과 같이 생활을 했거나 같이 일을 수행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고 때, 저분과는 다시 일하고 싶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 그런 분도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분과 일했을 때 굉장히 불편해서 다시는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 조금 피하고 싶었던 감정, 그 감정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으로 상대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점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 잡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을 한번 보시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점, 저의 관점, 일단 두 명의 관점이라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피상적으로 보이는 관점에서 상대방과 나와의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시죠. 자, 많이 보셨던 그림들이죠? 네. 좀 어렵지 않게 차이가 생겼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농담으로 말이죠. 박쥐가 보이는 분들에게 마음이 어두우니까 박쥐가 보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농담도 있는데 어쨌든요. 예, 차이가 생겼는데 두 가지 그림을 갖고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약간 난해하죠.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요. 한 가지 그림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 아리따운 소녀의 모습,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실버, 노파의 얼굴이 보이는 이런 두 가지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은 좀 설명을 좀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가 잠깐 있는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네. 아주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는 차이점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방금 전에 이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도 가졌을 만한 그러한 갈등을 갖고 있는 갈등을 내포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소통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그때그때 상황에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 방식이 아니다.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더 윤택해질까요?
여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국적의 차이, 가족 서열의 차이,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개인차는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의 모양새가 존재하고 이 마음의 모양새가 유사한 사람들일 경우에 일체감을 느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각각 사람의 서로 간의 차이는 이 심리적인 유형, 마음의 모습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양새는 어떻고 제 마음의 모양새는 어떨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동기가 있어서 그 행동을 하게 되죠. 물론 뭐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재되어 있는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이후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동기를 찾아낸다면, 즉 그 사람이 동기가 있는 그 마음의 모양새, 동기의 모양새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좀 궁금했던 것들이 좀 시원하게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제 눈에는 보입니다. 네. 왼손과 오른손을 사용해서 자주 편하게 쓰는 손, 이 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보시는 행위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자주 쓰지 않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는 실습을 해보시죠. 네. 제가 해볼까요? 네. 저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요. 자주 쓰는 손을 이용해서 글쓰기 했을 때는 편안함을 느꼈을 거고요. 자주 쓰지 않는, 즉 익숙하지 않은 손을 이용해서 무언가 글쓰기를 했을 때는 조금 몸이 불편하고 의도적이어서 불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앞서 글쓰기 했던 사례와 같이 내가 편안하고 유익하고 효율적인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선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호. 이 선호는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부의 교수님이나 집에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사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환경에 있는 익숙한 자주 하는 이런 것들이 선호이죠. 이 선호에 의해서 사람의 심리적인 모양, 심리 유형이 구성되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호 체계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죠. 자, 간략하게 테스트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교재에는 이 테스트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실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답하는 것처럼 시간을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테스트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테스트는 두 가지 국면, 두 가지 모듈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외향성을 갖고 있는 분인지 내향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의 팩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팩터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개, 한쪽 면을 읽어보고 몇 개가 나에게 해당되는 건지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두 개씩 비교해서 이쪽이 더 나한테 맞다라고 해서 쭉 테스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 외향성이라는 부분에 6개 정도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외향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라는 내향성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 경우는 나는 내향성이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운데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것이 만약에 5개 정도 됐다. 이게 10가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외향형으로 일단 여러분들의 성향을 추정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모듈은 외향성인가 내향성인가. 두 번째 모듈은 여러분들은 이성적이고 사고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선호를 하는 사람인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선호를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사결정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씩 비교해서 쭉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어느 한쪽의 점수가 더 나오는 쪽이 여러분들의 성향, 선호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 5개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F. 자, 앞장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외향이었죠. 이쪽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이 F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조금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장과 뒷장의 테스트 둘 다
중간 유형으로 나온 경우에는 E와 F, 그죠? 외향성과 감성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꼭 테스트를 응한 다음에 요 다음 내용, 이 강의 내용을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유익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진단, 나는 허통한 사람인지 답답한 사람인지, 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두 장의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와 만나고 있는 상대방과 나는 해피한가, 영원히 계속하고 싶은가, 피하고 싶은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한 내용들은 기억나시죠? 외향과 내향, 사고 이성의 부분과 감성과 감정의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앞서 테스트 했을 때 10대 0 그렇게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9대 1 아니면 6대 4. 여러분들은 한 가지 영역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외향의 모습 9개, 내향의 모습 9개, 1개. 그리고 내향의 모습 9개, 외향의 모습 1개. 이렇게 두 가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유형이다.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모양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 가지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외향과 내향의 차이입니다. 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폭이 넓고 활동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외형적인 특징, 겉으로 보이는 특징은요, 저처럼 목소리가 크고 움직임이 많아요. 저는 실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저는 대화할 때 상대방에 다가가기도 하고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바디랭귀지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내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외향을 선호한다.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은요, 집중력과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내향성의 특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작고 다소 느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몸을 많이 사용하거나 가까이 가서 대화하는 것을 조금 덜 선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과 일상적인 전화 통화를 했을 경우에 정말 119에 급한 일이 생겨서 통화하는 그런 경우 빼고 일상적인 대화나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를 해놨을 경우에 상대방의 목소리 크기와 속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외향적인 심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내향적인 심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외향성입니까? 내향성입니까? 앞서 나왔던 평가와 지금 제 설명과 일치할 수 있고요.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갭을 제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지표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나는 어떤 유형인지를 다시 한번 자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외형성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움직이고 활동적인 일을 좋아해요. 심지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미처 생각지도 않은 내용들이 끄집어 나오면서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상대방과 많은 접촉과 대화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세계를 좀 더 간직하고 싶은, 즉 우리가 소라는 동물이 어떤 음식물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반추하고 곱씹는 그러한 생활에 익숙한 선호 환경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화를 안 하거나 적게 하는. 어떤 분이 피곤해서 오늘은 얘기하기 싫어. 그런 것이 내향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대화의 속도나 양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이 내향성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이 둘 간의 차이는요,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폐쇄라고 그러죠. CCTV. 공공장소의 폐쇄로 CCTV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거나 같이 움직이거나 혼자 어딜 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 모습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역시나 외향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움직임도 빠르고 어떤 부분으로 이동할 때 방해물들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피해서라도 빨리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내향성 갖고 있는 분들은요, 동작이 빠르지도 않고요. 막상 저기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방해가 되어 있으면 그 방해된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분이 내향성입니다. 자, 내향성과 외향성의 이 에너지의 방향성, 발상과 수렴, 한눈에 보이실 거라고 판단하고요. 자,
외향성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상의 모습이에요. 누군가와 같이 대화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고요. 이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 산만하다, 차분하다.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이해를 하실 게 아니라 예,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자, 여기 외향과 내향. 물론 앞서 평가했던 결과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외향과 내향을 읽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향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까지 이 퀘스천 마크를 달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정리를 해보시죠. 저는요, 저를 샘플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비유나 표현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생각한 것들을 물어보거나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외향성입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와 빠른 행동,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심리 파악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의사결정할 때 사고나 이성으로 불리는 띵킹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상황에서 의사결정하기를 좋아하고요. 감성과 감정, 필링이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은요, 논리와 분석보다는 상대방의 우리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다음에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리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의사결정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참작해서 의사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모습으로 심리 유형이 형성이 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쪽의 면으로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즘에 1000만 명을 넘는 아주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하나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앞서의 논리 분석을 선호하는 사고 유형 같은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얼마나만큼의 성과나 논리성, 성과를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영화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고요. 이 영화는 어떠한 장르냐, 어떠한 배우가 열연을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토대로 영화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T 유형과 F 유형의 차이가요. 여기 말을 통제하느냐, 통제하느냐. 이 대표적으로 이 사고 이성 이 유형들은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객관성, 합리성, 논리성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해야 될 얘기나 의견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표현해서 밖으로 드러내서 이것들을 토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문제 해결도 좋지만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곤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성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엄하게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혼내켜 주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쪽은 어머니의 모습, 그죠? 어머니가 참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부모님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이 모습들은요. 외부에서의 관찰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언어 스타일을 들어보면요. T 성향, 논리 분석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언어의 표현들이 조금 사무적이고 절제되어 있는 모습. 심지어 얼굴 표정도 좀 절제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말투도 좀 사무적이고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표정도 많이 절제되어 있다면 T형의 성향, 사고 이성형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어떤 일상생활의 모습을 봤는데 이 F유형의 사람들은요. 언어의 모습들, 남녀 성비를 떠나서 목소리 톤이 좀 더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얼굴 표정도 좀 딱딱하거나 절제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들,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한 표현들을 많이 쓴다면 이 감성형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봐도 미뤄 짐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학습의 핵심은요. 내가 어떠한 성향이고 나의 긍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부정적인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이렇게 참고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사고형과 감성형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분석하고 돋보기로 들여다보죠. 그죠?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어때요? 서로 손이 맞닿죠. 교감해야 되겠죠. 교감, 공감하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법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인가요? 뭔가
올바르고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그런 것이 이분들을 좌우하는 내용들이고요. 이쪽 부분은요. 상대방과 나와의 포괄적인 관계, 앞으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통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앞서 평가 T와 F, 이성과 감성의 차이를 정리하셨지만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더 선호하는 어떠한 모습의 심리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이 지필평가죠. 지필평가 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자가 추측해보니까 두 가지 내용들이 매치되는 유형의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유형을 찾으셨어요. 자, 이 두 가지 축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제가 또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외양, 내양, 그죠? T, thinking, F, feel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자를 따서 EF, ET, IF, IT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한국어로 번역된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외향성이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도 할 것이다. 표출형. 외향성이면서도 견고함과 어떤 목적지향적인 삶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사람이다. 주도형. 여기는 내향성, 그죠? 이 두 그룹 다 내향성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뭔가를 주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팔로워 돼주는 우호형, 그죠? 그리고 내향성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상황, 객관적인 상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향적인 모습이 결합이 돼서 내면으로 밖으로 토해내지 않고 안에서 스스로를 정리하고 환경을 이해하는 분석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저는 주도형의 심리형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텍스트를 통해서 면면이 들여다볼 수 있지만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나오죠? 예, 주도형의 상황은요. 이 특징, 이 심리적 선호가 잘 사용될 때는요. 활동적이고 일 처리하기를, 예, 공식적인 일 처리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일들을 준다면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겠죠. 여기 표출형으로 나온 이 행동지향적인 협조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호형 있죠? 우호형. 내향적이면서 감성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내향성이기 때문에 조용하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감성형입니다. 그죠? 사람에 대해서도 깊고 지속적인 가치에 관심이 많다. 어떤 직종에 많을까요? 맞습니다. 성직자나 교사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러한 겸사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인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내향성 갖고 있으면서 뭔가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좋아하는 분석형이죠. 사려 깊은 추론가.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잔잔하고 기간 동안에 굉장히 시간을 투자해서 천천하게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네 가지들 중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질들이 잘 발휘됐을 때는 이러한 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들이 잘 발휘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선호 체계가 잘 발휘되지 못하고 좀 불건강하게 사용됐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주도형의 경우는요. 어때요? 외향적이면서 이성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을 배제하고 일만 몰입하는 그러한, 심지어 집에 와서는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에 와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여기 두 번째 보이는 표출형들은요. 단순 반복한 일보다는 다이내믹한 일들,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하고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몰입하기 어려운, 직무를 수행할 때 이런 부분도 존재할 텐데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세 번째, 내향성 갖고 있는 우호형이요. 그죠?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표현하고 싶어도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신경쇠약, 히스테리 증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신경쇠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그죠? 그 다음에 주장하지 않아서 저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동료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소리할 수 있는, 혹시 지구에 대해서 갈파를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기억하십니까? 지구는 돈다,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처음에
설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죠? 네, 종교의 핍박을, 박해를 받았던 만큼 핍박을 받았는데 끝까지 자기의 주장만 강조했던 그 모습들이 떠올리네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주장을 펴고 진행해야 되는데 상황보다는 자기가 연구하고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조용히 끄집어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캐릭터들은요, 앞서 보았던 강점과 취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은 잘 발휘돼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취약점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직장에 들어간다면 이제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들 보이시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임금을 받으시면 이런 구매 활동도 하실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숙제 드릴게요. 영원한 숙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겠나요? 템포를 주고 열심히 분위기를 맞춰주시는 분은요, 네, 외향적이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표출형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승질 나쁜 사람?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이분 보세요. 여기서나 조용히 응해 주시죠? 네. 어떤 분이 있어요? 내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향성 갖고 있는 분이죠. 이분도 내향성인데요. 뭔가 자기가 몰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죠? 이분들은 내향적이면서 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석형 스타일에 가깝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각각의 선호체계, 심리체계를 가지고 생활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조언, 제 스스로도 매일매일 새기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선호체계, 심리 유형에서 상대방이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상대방 관점에서 외향성 당신들은요, 말 표현이 너무 많고 빠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조금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바라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IF 유형이 나오신 분이라면 이 두 가지 표현들을 잘 믹스해서 새겨놓는다면 그 어떤 소중한 친구가 해주는 조언만큼 가치가 있는 나만의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통은 상황과 서로 간의 특징을 떠나서 어떤 팩트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감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